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서울시에서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새로운 전화 서비스입니다. 아, 네. 그 외로움 안녕 120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요, 이게 생각보다 초반부터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 서비스가 정확히 뭐고, 또 이게 우리 사회, 특히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우선 그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뭐 다들 아시는 다산콜센터 120번 있지 않습니까? 네네, 120번. 거기 전화해서 그냥 5번 누르면 바로 상담사랑 연결되는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365일 24시간 열려 있다는 거. 아, 24시간이요.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나요? 네, 언제든지요. 그 점이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참 인상적인데,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가요? 이게 지난 4월 1일에 시작했다고 들었는데, 뭐 한 달 정도 됐잖아요. 네, 이제 한 달 좀 넘었죠. 근데 정말 놀랄 정도예요. 그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요. 그러니까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. 네. 그 사이에 상담 건수가 무려 3,088건이었어요. 3천 건이 넘어요. 한 달 만에요? 네, 정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. 어쩌면 이 수치 자체가 우리 사회에 이런 창구가 얼마나 필요했나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와, 진짜 많네요.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건가요? 그 내용이나 이용자 연령대가 좀 궁금한데요.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. 역시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든 거,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제일 많아요. 한 45.1% 정도. 네, 절반 가까이 되네요. 네,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뭐 고립감 해소라든가 아니면 복지 정보 같은 거 물어보는 상담도 43.3%나 돼요. 아, 실질적인 도움을 찾는 경우도 많군요. 그렇죠. 단순 하소연만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정보를 찾는 분들도 꽤 많다는 뜻이죠. 연령대는요?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?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. 중장년층, 그러니까 40대부터 64세 사이 분들이죠. 네. 이분들이 59%, 거의 60% 가까이 돼요. 압도적으로 많죠. 60%요? 중장년층이요? 네, 그 다음이 청년층 32%, 노년층은 8%, 청소년은 1% 정도고요. 저는 사실 노년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장년층이 이렇게 높다는 건 정말 좀 눈에 띄네요. 왜 그럴까요? 그게 아마도 뭐랄까? 그동안 정책적으로 좀 소외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우리가 보통 노인 고동 문제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잖아요. 네, 그쵸. 관련 정책도 많고요. 근데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는 좀 덜 주목받았던 거죠. 어쩌면 이 서비스가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정책의 빈틈, 그 사각지대를 좀 메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상담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? 전문 인력이겠죠? 네,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데요.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어요. 이 상담사 17병도요.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분들이라는 거예요. 아, 상담사분들도 중장년층이시라고요. 네, 같은 중장년층이죠. 이분들이 이제 예약 상담을 주로 맡으시는데 한 사람당 최대 8번까지 한 번에 50분씩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. 이야, 이거 되게 의미 있네요. 상담을 받는 사람도 중장년층이 많고 상담을 해주는 분들도 같은 세대고 공감대가 크겠네요. 바로 그거죠. 그냥 일자리 창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가진 세대가 서로의 어려움에 더 깊이 공감하고 좀 더 실질적인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 기사 보니까 상담사분들 만족도도 꽤 높다고 해요. 뭐 보람도 느끼고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고. 아, 좋네요. 물론 이게 감정 노동이니까 당연히 어려움도 있겠죠. 그래서 상담사 보호 매뉴얼이나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. 여러모로 잘 설계된 모델 같아요. 그렇군요. 이게 단순히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넘어서 좀 예상치 못한 역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기사에서 본 건데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요. 아, 네. 그 사례 저도 봤어요. 너무 기쁜데 이걸 나눌 사람이 없어서 여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. 외로움뿐만 아니라 기쁨조차 나눌 곳 없는 현실이랄까? 당신은 어떠신가요? 막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전화해서 나눌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? 네,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죠.
그 서울시 관계자도 그 청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외로움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더 절실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개인 감정이 아니라 결국 관계의 부재, 연결의 부재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.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거고요.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어쩌면 우리 도시 속 외로움 그리고 연결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서 기쁨조차 나눌 곳이 없다는 그 청년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현대 도시 사회의 연결성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? 기술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작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의 창구는 어쩌면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, 이 전화 서비스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어떤 빈 곳을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,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